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조순재 씨의 장남, 예, 이분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지 결국 오늘의 주인공님이 등장합니다.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네네, 터지는 초기에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아버지 육성이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괴로우셨겠죠. 잘못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역사가 남으면 좋지 않겠다. 본인이 아는 한, 아는 한 최대한 진실을 좀 남겨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불쌍해서 시작했어요. 아들 입장에서 뭐 좋은 일은 아니고 불의한 일에 가담했지만 평생 한 일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모른다. 부인당하는 그 아버지. 뭐 당당한 일이라도 했다면 차라리 괜찮겠지만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책으로 써서 진실을 좀 남겨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절대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아버지가 예견했던 그대로 국정농단이 일어났고, 박근혜가 온다고 하면 조순재도. 그러면 박근혜가 방에 쏙 들어가고. 어느 방이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방 얘기를 또 합니다. 어느 방? 이게 이제 14쪽에 이게 있는 건데 이 14쪽이 바로 이제 이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방과 관련된 얘기. 방과 관련된 그 골방에 대한 얘기가 그게 한두 평 정도 되는 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조순재 씨는 말이죠. 그 골방에서 박근혜 최태민 씨가 단둘이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14쪽에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시간, 4시간 안 나오고 둘이 있는데 그 골방이 요만한 거야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방이 좀 좁고 길다. 한두 평 정도 되는. 둘이 들어갔다 하면 3시간, 4시간 있는데 밥은 먹어야 되죠. 밥은 문간에 갖다 놓으면 영감이 들고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이렇게 영감은 최태민 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긴밀한 관계였는데 그러면 과연 몇 번이나 왔을까라고 그 질문자가 물어봤더니 한 달에 몇 번이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주 왔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더군요. 네. 근데 그 회의를 했을까요? 뭐 심층 토론을 할 수도 있죠. 심층 우리 옛날에 시국 걱정하면서 카페에서 특히 그때는 수배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에 아주 은밀한 골방에서 서너 명이 토론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렇군요. 이제 일부에서는 그 박관천 경정이 그 얘기한 거 보면 이게 남녀 관계를 보고서 암시한 그런 대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나이는 거의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궁금한 것이요. 뭐 시국 토론을 했을 리는 없고 굉장히 자주 간첩 점조직 하듯이 와가지고 최태민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인도 있고, 그죠? 그 임선희 씨 부인이 있잖아요. 5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부인도 있고, 그리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밥은 또 누가 날라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좀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아줌마가 자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4쪽에서 그 질문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식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순재 씨는 이 녹취록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감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감수? 그런 장면을 감수했다, 감내했다. 왜냐하면 표현이 이제 엄청난 대통령의 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엄청난 본에 감수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순재 씨는 최태민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돈
그래서 박근혜의 소유가 되었을 법한 그 뭉칫돈 이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바로 최태민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집안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녹취록도 나와요. 얼마나 예. 가난했는지. 예, 예. 굉장히 가난했대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게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예. 이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보고 예. 식구들이 예. 아내는 아내대로 식구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쑥덕거렸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감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특별한 관계가 예. 골방에서 서너 시간 같이 있을 관계잖아요. 예. 시국 토론을 했는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는지 네. 또 다른 행위를 했는지를 모르겠으나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밀접한 관계만 국한되지 않고 돈까지도 관리하는 그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죠. 정두원 전 의원이 그 팟짱에 출연을 해서 했던 얘기의 핵심은 네. 그 유경수 여사 사후에 네.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을 해서 그 꿈에 네. 나왔다 유경수 여사가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를테면 그 집무실에 있었던 돈 이외에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자금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누가 문을 열어줬겠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문 열어서 그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태민 씨 일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른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죠. 통해서 그런 걸 다 관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네.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네. 일단 그때 이제 그 구국봉사단 네. 혹은 구국선교단 네네. 한마음봉사단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네. 시기별로 이름을 이제 바꿔가는데 이때부터 조순재 씨는 이 녹취록에서 돈천지였다고 그래요. 집안이. 돈천지. 예. 집안이. 예. 감당해낼 수 없는 돈천지였다. 18쪽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땐 돈천지지. 돈 많았어.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냈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 미르재단, 페이스포츠재단 뭐 이런 것에 재벌들이 혼납하는 객출해서 내는 그런 거랑 똑같은 장면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국봉사단의 이름으로 그렇죠. 돈을 낸 거고 재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는 총재, 그다음에 최태민은 명예훼손. 비선실세, 비선실세.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 조종하는. 예. 자,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쪽에서 구국 선교단 돈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네. 조순재의 답은 돈은 철저히 최가 다 관리했습니다. 최태민. 근혜가 그렇게 시키고 절대로 누구 맡기지 말라고 했다. 근혜가. 다른 사람. 절대 누구 맡기지 말고. 조순재 씨는 그 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근혜라고 근혜라고 부릅니까? 표현합니다. 근혜. 그래서 이제 정말 박근혜는 왜 최태민에게 이렇게 돈 관리까지 맡겼을까? 그래서 질문자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러니까 최태민은 7쪽에서 자기도 불가사의다. 정말 불가사의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8쪽에서 합니다. 네. 첫째, 박근혜가 누구한테 믿고 할 데가 없었다. 그다음에 JP하고도 등졌잖아요. 그럽니다. JP는 김종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국무총리였고 사촌 형부가 되는 거죠. 박근혜에게는. 그리고 당황하기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당황하겠죠. 또 그리고 능력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사회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전무하고 외롭고 함께 해줄 사람도 없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조순재 씨는 이렇게 이어가는데 둘의 관계는 끝없이 험악한 관계였기 때문에 험악한 관계. 돈까지 맡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속된 말로 뭐 끝없이 험악한 둘의 관계이다 보니까 돈이 몽창 굴러왔다고 봐야지. 그건 관리 차원도 있고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겠지.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관계를 험악한 관계라고 얘기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질문자가 묻습니다.
참 묘하다. 어떻게 돈까지 만나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한꺼번에 살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요. 최태민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우리도 예. 궁금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조순재 씨의 답이 예. 참 재밌어요. 예. 17쪽인데 예. 대단하죠. 여자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사실 그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네. 요즘으로 따지면 중앙정보부는 이제 국정원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정보원이죠. 네, 국가정보원.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당시에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 문제점을 인지하고 네. 1979년에 그러니까 11.6 사건이 나기 직전에 네. 본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네. 바로 그 보고서가 이제 이 보고서예요. 그 중정 문건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중앙정보부의 문건이에요. 예. 이것도 약 이제 20여 페이지가 되는 예. 이런 문건인데요. 여기는 이제 최태민이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예. 각종 비리 사항들 아. 그리고 여자 관계들 예. 이런 최태민의 여자 관계. 이것도 이제 나오는데 예. 조순재 씨가 여자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대목을 암시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요. 어떻게 이 나와 있습니까? 중앙정보. 거기? 근데 제가 이제 말로 옮기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참 민망한 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조순재 녹취록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건 나중에 예. 따로 또 한번 해볼 수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음. 이 녹취록이 작성된 시점에서 최태민 씨는 66세였어요. 그 시점 그 시점에 66세. 1979년 당시에 66세. 예.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거론되는 여성이 예. 12명이 거론됩니다. 12명이 거론되는데 이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51세 당시. 그다음에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은 이제 27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성들하고 네. 관계가 있었다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조사를 했는데 네. 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지 네. 우리가 알 길은 없죠. 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고 또 이 중앙정보의 조사를 재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만든 이 파일을 보면은 네. 오늘날 이 여자 문제 빼고 네. 이 각종 비리, 사기 이런 인사청탁, 뭐 인사 개입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사례들이. 예. 그래서 당시에도 박근혜를 앞세우고 최태민은 이른바 비선실세가 되어서 뒤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지요. 어쨌든 주한미 대사관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혹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본국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부대사가 보고를 해요. 이게 이제 이게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에게 네, 이제 네.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최태민이 박근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거를 우리는 액면 그대로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역사적으로 이 조순재 녹취록을 쭉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정황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제가 볼 때 이 역사를 거슬러 보니까 분명한 것은 박근혜가 첫 만남에서부터 최태민에게 빠져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태민이 처음으로 이제 접근한 게 1975년 2월경에 당시 유경수 여사를 잃고 외롭게 있는 박근혜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녀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3번이나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이 편지가 박근혜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만나는데 그게 3월 6일 날 만나거든요. 당시에 1975년 2월 달에 편지 썼고 이제 3월 6일 날 만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첫 만남 있는 지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최태민이 이른바 구국 선교단을 박근혜 후원으로 만들고 거기에 총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모르는 사람, 네. 40세 나이가 차이 나는 사람, 네. 그동안 인사도 못했던 사람인데 예. 만났는데 한 달 반 만에 예. 전국 조직인 예. 구국선교단을 만들어서 당신이 총재하시오. 내가 후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한꺼번에 확 빠져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일반 상식으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도무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분명한 거는 조순재 씨도 네.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조순재 씨도 참 미스테리다.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네. 도대체 네. 박근혜 뭘 알고 있길래 그렇죠. 어떤 힘을 움직였기에.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예. 이런 최태민은 199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설이 많아요. 예. 왜 죽었는지. 예. 겉으로는 심장마비인데 뭐 또 다른 설, 뭐 타살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죽어요. 근데 이때 죽고 나서 이 박근혜 관리를 그동안 최태민이 해왔는데 네. 그 힘이 고스란히 이제 최순실로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들리는 말로는 최순득하고는 친구잖아요. 네. 나이가 같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런데 그 동생인 최순실 씨가 어떻게 또 그렇게 힘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그 형제가 그러니까 남매가 많이 있는데 네. 자매가 많이 있는데 예. 왜 유독 그 중에서 최순실이었을까? 그러니까 의붓이 형제까지 포함하면 네 남매죠. 네. 딸이. 예. 근데 왜 하필 최순실이었을까? 예. 예. 어쨌든 제 생각에는 최근에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이 조순재 녹취를 통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네. 최태민이 박근혜에 대해서 가졌던 힘을 고스란히 최순실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딸로 그대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조사한 이게 네. 아마 우리 특검이 조사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유형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1970년대 김재규가 예. 조사했던 그 파일이나 지금 윤석열 검사가 하고 있는 파일이 예. 그 훗날 뒤에 그렇죠. 지금 뭐 30년, 40년 뒤에 또 우리 후대 검찰이 그땐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여하튼 네. 나중에 역사가 네. 두 개의 문건을 놓고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부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중요한 것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라고 네. 해서 김재규 중정부장도 결국에는 그 거사 사고 이렇게 저격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불러가지고 침국 사건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이게 잘 해결되지 못했던 아버지도 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도 좀 녹취록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가사의한 관계, 네. 물과 고기와 같은 관계, 음, 이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박정희 대통령은 모르고 있나 이런 생각에 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예. 요즘은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네. 조사를 시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이제 이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조사 과정이 어땠는지가 또 이 보고서에는 막 나와요. 그러니까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네. 도청까지 한 거예요. 이 조순재 녹취록의 4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조순재 씨가 자기네들끼리 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1분 만에 저쪽에서 안 돼요. 김재규의 중정에서 중앙정보부 쪽에서. 네. 1분 만에. 네. 그때도 도청 기술이 굉장히 그러니까 뛰어나죠. 그런 도청 혹은 스파이를 심었겠죠. 네, 근데 이걸 또 알고 박근혜와 최태민 쪽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우리를 캐고 있다는 걸 알고 그쪽도 결사적으로 또 대결을 했다는 겁니다.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4쪽에. 박근혜와 최태민은 김재규를 결사적으로 씹었다. 저걸 두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두 세력 간의 이제 갈등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있었던 거네요. 겁니다. 최태민과 박근혜가 한편, 그리고 이제 중정.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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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건가요? 이 지금의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예. 누가 비선 실세 역할을 예, 차지할 예. 것이냐를 예. 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보고서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구두로는 듣고 네. 정말 사실인지 믿기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친국을 합니다. 예, 불러요. 왕이 직접 예. 전에 이제 자기와 관련된 예. 친족이나 부하나 특별한 이 관리를 이제 이른바 조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예. 중앙정보부의 국장도 배석하고 그랬는데 이 조순재 녹취록에 의하면 네, 네. 중앙정보부가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증거를 못 낸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사한 증거를 다 제시하면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맞아. 현재 특검은 경제 공동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최순실에게 돈이 가는 것은, 뇌물이 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네. 사실상 경제를 공유해 왔다. 돈을 뭐 이렇게 특검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특검의 발표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보아오신 바로는? 뭐 100% 이상 동의할 수 있고요. 그래요? 네. 뭐 사실은 그 조영래 씨가 이 이야기를 또 하나의 가족이란 책으로 조만간 출판하실 계획이신데, 예. 제가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책 타이틀을 예.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결정하게 됐어요. 어차피 가족이라는 게 이제 가족 공동체라는 거는 경제의 주체를 분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의미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동체적인 의미가 가족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미군요. 하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최순실 일가와 가족이었다. 그 정도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본인이 보기에 이것은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릴 때는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겠지만 네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겠지만 지금 되돌아서 되짚어보자면 이런 것들을 보아서 뭐 틀림없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사인으로 계시는 동안에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하신 게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소비 생활도 하신 게 없고 직접 소비 활동을 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물건도 자기가 직접 뭐, 사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박근혜 씨 집에서 이제 살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부터 예. 운전기사, 예. 뭐 경비원 예. 이런 사람들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특히 이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을 지인을 이제 보내주셨고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뭐 급여나 비용. 예. 또 생활비, 예. 하다못해 뭐 장을 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예. 이런 것들을 직접 박근혜 씨가 지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임선희 할머니한테서 나와서 저희 어머니가 집행을 하고 최순실 씨의 모친이자 네네. 본인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임선희 씨가 그 돈을 다 냈다. 네. 들어가는 모든 돈이 다 임선희 씨로부터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벌어서 뭘 써본 적이 없다. 네네. 그러면 어머님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도우미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정을 해서 보내주신 분을 이제 믿고 이제 오랫동안 한 12년, 13년 이 정도를 이제 일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자주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제 가끔 박근혜 씨 집을 방문을 해서 가사를 좀 챙겨드리고 또 건강 관리도 좀 챙겨드리고. 건강 관리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많이 몸이 안 좋으시고 뭐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주사를 좀 놔주시고. 그래요? 어머님이 주사. 어머니가 간호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 시절부터 병원을 가기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그냥 비선 의료에 도움을.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는 생활을 좀 많이 꺼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어머님이 간호사 출신으로 뭐 주사도 놔주고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이런 뭐 영양주사 같은 것도 놔주고. 네네. 각종 그 시절부터 최태민 씨 가족 관계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간단하게 그것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아버지 조순재 씨가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의붓아들이라는 건 그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 네. 예, 본인에게는 할머니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태민 씨와 재혼하기 전에 이전 혼인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셔서 예. 낳으신 첫 번째 자식이고 첫 아들이에요. 장남이시고. 네네. 예, 관계가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조순재 녹취라는 게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박근혜 후보가 무능하다, 부도덕하다, 그리고 최태민 씨와의 사적인 관계, 그리고 박정희 자금은 어떻게 되었다, 최태민 일가는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다, 무려 9시간에 걸쳐서 진술한 내용의 녹취록이고,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제대로 알려진 건 이번 게이트를 통해서입니다. 우선 그 조순재 녹취록을 작성한 조순재 씨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최태민 씨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을 했나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전에 공보부 장관이셨던 그 이원우 장관 비서관을 하셨어요. 누가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아, 조순재 예. 씨께서. 장관 비서관을 하셨다. 네네네. 네. 비서관을 하시다가 위경수 여사 일주기 추모 사진전을 이제 기획을 해요. 예. 그 기획을 맡아서 74년도에. 75년도죠. 75년도에. 네, 75년도에 이제 추모 사진전을 기획을 하시는 거를 시작으로 예.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많은 그러니까 과정에 동참하게 되죠. 장관 비서관이었다가 네. 그 추모 사진전이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다는 건가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제 박근혜 씨하고 예. 최태민 씨가 이제 함께 진행하는 예. 계획한 추모 사진전을 예. 조순재 씨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참여해서 직접 기획하고 실행을 해서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죠. 아하. 예, 그거를 기회로 이제 좀 능력을 인정받고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국봉사단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재단 일에 관여하시게 됩니다. 아하. 그 최태민 씨가 대한구국 선교단 일을 본격적으로 할 즈음부터 합류를 하신 거군요. 그 네, 일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았던 사이네요. 74년 5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가까이서 봤을 것이고. 자, 그렇게 맡게 돼서 이제 그 이후로 쭉 처음에는 구국 선교단으로 출발하셨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들을 도맡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75년부터 이제 구국 선교단 홍보실장으로 일을 하셨고요. 홍보실장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단체들이 생겨나죠. 뭐 여러 가지 봉사단들, 새마을 봉사단부터 예. 이런 많은 단체들의 일에 이제 개입을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고 예. 그러다가 이제 신문부가 들어오던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 79년 12월 26일. 예, 11.6 사태 이후에는 이제 공백이 생겨요. 예. 그러다가 84년도부터 영남재단 84년도 영남재단. 예. 영남재단에 이제 전무로 내려가셔서 예. 대구에서 이제 일을 하시죠. 직책은 그러했고 실제 거기서 했던 일의 내용은 뭐였답니까? 재단 전체를 장악을 하고 예. 재단 전체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었어요. 전체를. 네네. 영남대학교와 영남재단, 뭐 영남투자금융. 예. 그러니까 영남투자금융은 영남대학교가 1인 주주였던 예. 회사였고요.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영남대가 당시에 재산을 빼서 최태민 씨에게 넘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네네. 그런 고발들이 있었는데 네.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버지 하셨던 일이 예. 최태민 씨에게 예. 최태민 씨가 원하는 일들을 예. 직접 실행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원하는 일들하는 건 여기서 이제 뭐 자금이든 뭐 인사권이든 뭐 이런 예. 전반적인 재단 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총괄했다는 거죠. 네. 예. 거기 자금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겠죠. 네.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 최태민 씨가 가장 후회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돈을 최태민 일가에게 옮긴 것이다. 네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자기가 기여한 부분이 예.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시지 않았지만 예. 자기가 그렇게 기여했고 자기가 개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자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자책했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식으로건 그렇게 박정희의 자금을 예. 최태민에게 넘어가게 하는데 예. 자기가 일조했다. 아하. 맡은 역할이 후회스럽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자책하셨죠. 네. 생전에. 네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뭉칫돈이 어디 갔느냐 말들 얘기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것이 최태민 씨에게 옮겨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본인이 그런 역할을 일부 했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후회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당시 아버지가 2007년에 이명박 캠프를 굳이 찾아가서 네네.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술을 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소위 이제 녹취록입니다. 조선제 녹취록. 왜 일단 여기 찾아가게 된 배경도 조금 있죠.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예. 당시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 네, 거기서 시작합니다. 이제 네. 거기에 대한 분노, 네. 자신의 일생이 해왔던 일이 부정당하는 비애. 75년부터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가 많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그런 녹취를 남기거나 증언을 해야겠다. 그래서 검증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치밀하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되는 거를 좀 막아야겠다 하는 의도는 분명하셨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접촉을 했고 예. 그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캠프 당직자들도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버지한테 이제 증언을 해달라 예. 요청을 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증언이 이루어지죠. 예.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큰 덩어리예요.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재산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태민 씨와의 이제 사적인 관계. 네. 최태민 씨의 사적인 관계는 본인은 잘 모르실 테고 그렇죠. 그렇죠. 예. 모르실 테고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감이 아니란 얘기는 생전에 아들한테 했을 법도 한데요. 많이 하셨죠. 네. 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라는 부분인데요. 거짓말이요? 예,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그 거짓말을 하면 표가 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전혀 표 안 나고 자신조차도 진실이라고 믿고 하는 거짓말. 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네. 생전에? 예. 그래서 그런 그 지독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불행한 나라, 비극의 나라가 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으셨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겪은 박근혜 씨. 네. 이사장으로 있었고 본인은 네, 실무를 네. 총괄했으니까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능력이 없음. 업무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를 뿐이 아니라 무책임하다는 부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무책임? 뭔가 일이 잘못되고 나면 책임은 자기는 회피하고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대신 뭐 책임져야 되고. 본인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네네네.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은 그 평생 도와준 자기도 모른다고 한 것에 이제 폭발하신 거군요. 뭐 그것도 폭발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를 아는 많은 분들은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뭐 박근혜 정도 되는 사람이 당신을 모른다고 하면 당신 뒤로 좀 뭐 받은 거 있지 않냐. 뭐 와서 뭐 미안. 자, 그럼 또 한 분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임선희 씨가 돈을 다 줬다. 생활비가 뭐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할머니인 임선희 씨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였습니까? 뭐 그야말로 가족 같은 관계고 딸처럼 챙기고 보살피는 네. 그렇게 이제 저희는 알죠. 경제적으로 후보뿐만 아니라.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국회의원 선거 나갔을 때 네. 그때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임선희 씨가 생전이었기 때문에 임선희 씨가 오히려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다 했다. 지금 최순실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뭐 후원이라든가 도와준다든가. 뭐 이제 그 부분은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임선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을 때고. 그때는. 네. 그러면 그때는 경제권을 할머니가 가지고 있을 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상. 사실상 그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그때 무렵부터 이제 많이 넘어가겠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까지는 할머니가 주도적으로 이제 행사하고 관여하실 수 있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선거에 나갔을 때 필요한 선거 자금 같은 경우는 그 역시 할머니가 챙기셨나요?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뭐 여행용 트렁크에 실어서 갔다. 여행용 트렁크에 예, 현금을 실어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으니까.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도 가셨대요. 거기 뭐 선거 사무실에도 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 네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할머니 2000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랑 이렇게 뭐 뵀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0년이 가까워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벽이 생기죠, 할머니하고. 그러면 선거 자금도 역시 임선희 씨로부터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보시기로는 네네. 직접 아버지한테 직접 들으신 얘기죠. 네네. 예. 그때 이제 국회의원 처음 당선됐는데 그 트렁크에 현금을 실어서 날랐다. 네네. 예, 할머니 돈을. 네. 나중에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다른 또 보도를 보니까 그 운전해 주셨던 기사분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운전부사가 본 것이고 예, 그래서 본인은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예,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고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라는 건 제가 그때는 듣기만 했는데 네네. 뭐 설마 진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 선거를 그러면 진두지휘한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돈을 많이 쓸 때거든요. 뭐 봉투 막 나눠주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런 역할도 임선호 씨가 했었나요? 뭐 저희 할머니가 기본적으로 손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은 뭐 부족하지 않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특검에도 참고인으로 나가셨죠. 네네. 최근에. 특검에서는 어떤 걸 물어봤고 어떤 내용을 진술하셨어요? 이제 할머니 재산 관련해서 재산 역시. 예, 뭐 이제 차명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그 많은 차명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가족 관계에서 그게 먼 친인척까지 다 예, 다 동원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냐 알고 있느냐는 거. 아,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네 주된 질문이었고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네, 나오니까. 제가 뭐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안다고 말씀드리고 본인이 아는 이름도 등장하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차명으로 그런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많은 모르는 이름도 많이 있었고. 예. 그렇군요. 그 차명 관련을 확인해 주러 가셨군요. 그러니까 할머니, 임선희 할머님 중심으로 해서 할머니의 친인척 관계, 최태민 씨도 관련이 있겠지만 친가 외가의 친인척들이 쫙 있던가요? 뭐 거의 망라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뭐 깜짝 놀란 건 저희 외조부님 이름도 나오니까 외조부님요? 예 사실은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아하.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친할머니의 그 차명 관련에 연결될 가능성은 없는데 네. 어떻게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진짜 무슨 짓을 했었던 건가. 저 자체도 저 스스로도 좀 의아하죠. 그런 역할을 아버지가 하셨군요. 네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을 사실은 세탁이죠, 일종. 세탁을 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차명으로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전체 과정 어느 한 부분만 개입하셨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네. 좀 큰 맥락에서 보면 전 과정에 개입을 하셨는데 그 전체가 후회스러운 거였겠죠. 네. 그러셨구나. 네. 아버님 돌아가신 게 아쉽네요. 지금 사실 살아계셨으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본인이 직접 하신 일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대통령 되시기 힘들지 않았을까.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그렇겠군요. 네. 그 초기 75년부터 시작해서 그 전 과정을 다 함께 하셨으니까. 네네. 그리고 뭐 총괄도 했고 당연히 그 속에는 자금도 들어가고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조부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양가 최태민 씨도 결혼을 워낙 복잡하게 해가지고 친척이 많지 않습니까? 양가 모든 족보를 놓고 이렇게 다 뿔뿔이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심증이 많죠. 그러면 지금 특검이 확인했다고 하는 뭐 한 2,700억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 되시겠습니다? 특검이 끝나고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잖아요. 예. 이제 검찰이 좀 더 치밀한 수사를 이어간다면 예. 더 정확한 관계를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국고 환수 문제로 어떻게 이 논의가 이어질 거냐. 정말 국고 환수가 실현될 거냐.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맥락에서 쭉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비자금이랄까요? 돈으로부터 이 종잣돈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태민 씨 소유로 이전이 됐고 그것이 차명으로 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돈으로 시작됐고 관리는 최태민 씨 쪽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종잣돈은 여기서 나왔지만 관리는 최순실 일당이 한 거이기 때문에 공동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또 하나의 가족을 얘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이 책을 굳이 꼭 쓰셔야 하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있나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사실 초고를 이제 쓰면서 이제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국에 굳이 돌아오신 이유는요? 이제 휴직을 했어요. 휴직하고 책을 좀 내야. 자,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아직 책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희 방송에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주대한 이 현실이 본질은 부정부패다. 그렇죠. 오래된 부정부패라는 거죠. 이 본질을 벗어나면 다른 논의로 빠지게 돼요. 이제 프레임이 바뀌는데 이게 무슨 뭐 권력 경쟁도 아니고 뭐 신구 세력의 경쟁도 아니고 뭐 보수와 진보의 대결도 아니고 이건 그냥 완벽하게 100% 부정부패 얘기다. 이거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탄핵이 된다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제 협의해서 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그런 걱정을 하신다 오히려.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 중간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탄핵이 절대 되면 안 된다.